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어려운 거고 힘든 것이지만 혁신은 두루두루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적 이슈로는 혁신 사기, 또 혁신과 관련된 저항, 그리고 또 혁신과 관련된 기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개념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혁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얘기할 때 누군가는 혁신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거짓된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란 게 등장하게 되면 또는 뭔가 시작되게 되면 누군가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동의하는 척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 혁신 자체에 부정적인 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혁신 저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혁신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인류 사회 발전과 함께, 아니면 혁신도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처럼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 사그러들 것인가. 그 점에서 미래에는 혁신이 기근 상태에 놓이될 거다. 이런 예측도 또 해볼 수 있고요. 정반대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혁신 기근은 발생하지 않고 혁신은 계속 풍요롭게 전개될 것이며 인류 사회도 역시 더욱더 풍요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또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점에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 첫 번째가 혁신 사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혁신이 기적을 일으켜 왔고, 그 때문에 날조자, 사기꾼, 유행 추종자, 그리고 또 실패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퇴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의 생태계 속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 되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거나 순수하게 성공을 바라면서 혁신을 도모했다가 또는 끝끝내 이것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폭탄 탐지기는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이 폭탄 탐지기와 관련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최근에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혁신 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 사기에 우리가 요즘도 겪고 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고급 기술을 아주 좀 야비하게 활용해서 상대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기술에 기반한 혁신 사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피해가 어느 게 더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폭탄 탐지기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것도 선진국에서 또 태동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한편으로 굉장히 힘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웨이드 커틀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웨이드 커틀봄, 이게 저런 이름이 과연 있을까? 웨이드는 모르겠는데 커틀봄이라는 이름이 진짜 있을까? 라고 좀 만들어진 가짜 이름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 진짜 이름 맞다고 합니다. 웨이드 커틀봄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업으로 보물 사냥꾼 일도 겸했던, 인생에 하여간 흥미로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발한 제품을 하나 개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발한 제품입니다. 이름은 쿼트로 추적기 또는 더 심각한 이름입니다. 양성 분자 위치 탐지기.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한 과학적 이름을 쓰고 있죠. 이분이 이걸 이제 만들게 된 또는 만들었다고 주장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잃어버린 골프공을 찾아준다는 고퍼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돌아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이 장치에 가짜 모방품으로 이 쿼드로 추적기 또는 양성 분자 위치 탐지기라는 걸 하여간 본인은 만들었습니다. 아니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쿼틀범은 자신이 만든 이 쿼드로 추적기 장치가 마약과 폭발물을 찾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라고 여기저기 크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모양은 지금 뭐 정확하게 남아있는 모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기역자형 막대 2개를 양손에 들고 우리가 수맥 탐지하는 뭐 이런 장면 한국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이 막대형 수맥 탐지기처럼 이 제멋대로 좌우로 흔들리는 안테나를 권총 손잡이에 붙여다가 끈으로 상자에 감아놓은 이런 장치였습니다. 이게 하여간 쿼드로 추적기 또는 양성 분자 위치 탐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속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합니다. 이 잘 속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안테나 이걸 보고 손을 슬쩍슬쩍 떨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손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 짝대기가 움직인다 라고 뭐 당연히 믿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관념 운동 반응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저게 뭔가 땅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주파수 때문에 저게 흔들리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머릿속으로 그게 맞는 거다라고 강압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관념 운동 반응입니다. 뭐 잘 속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 때문에 저 안테나가 진짜 어떤 기운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움직인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속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저렇다라고 믿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여기 속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기발한 제품이었답니다. 폭탄을 탐지한다니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몇몇 판매상하고 쿼틀범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걸 심지어 마약 탐지용으로 학교에다가 갖다 팔려고 막 하다가 이 제보를 받은 FBI에 적발됩니다. 뭐 딱 걸린 거죠. 이렇게 걸려들고 나니까 이제 법원은 조치를 취합니다. 쿼드로가 자기 스스로 가짜라고 공표를 한 후에 법원이 이걸 판매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죠. 당사자로 하여금 공표를 하게 만들고 나서 판매를 금지시키는 미국 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은 쿼드로가 이 쿼드로 이 탐지기가 가짜라고 공표를 하게 한 후에 판매를 금지시키는 게 이어졌고요. 1997년에 쿼틀범과 공모자 3명이 우편 사기 혐의로 3군데 법정에 기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우편 사기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또 굉장한 아이러니가 존재하죠. 일단 우편 사기란 건 뭐냐면 미국은 우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마 이제 우편 사기 혐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우편으로 이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걸린 걸로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 사기 혐의가 정해진 거고요. 또 이제 그걸 모의하던 것으로 이 법정에서 기소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왜? 기술을 속였다고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우편 사기, 판매에서의 사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기술이 아니고. 참 재미있습니다. 미국 법은, 때때로 하여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움을 주는데요. 기술이 아니고, 기술 속인 게 아니고, 판매 사기로, 일단 걸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웨이드 커틀범에서 시작한 혁신 사기가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단순한 우편 판매 사기 사건에서 이제 심각한 일로 번집니다. 그 당시에 회사에서 회계 총무를 맡았던 멜컴 스티그로라고 하는 이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보석 신청을 하고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영국으로 도망을 치죠. 영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같은 제품을 포장을 싹 바꿔갖고는 어디에다 판매를 하냐면 경찰서에다가 이걸 판매를 하려고 시작하게 됩니다. 퇴직했던 영국 경찰인 짐 맥코믹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대리점 계약까지 맺고요. 이 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더 비싼 모델을 직접 자기가 또 제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갖다가 내다 팔기 위해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니까 2006년도 어느 공장에다가 ADE650이라는 폭탄 탐지기의 제조를 의뢰합니다. 이러면서 이름도 하여간 ADE650입니다.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회사 이름이 걸작입니다. 첨단 전술 보안 통신. 어떻습니까? 첨단 전술 보안 통신. 야, 저게 과연 이게 수맥 탐지기 그걸 만들던 누군가가 자기 회사 이름으로 과연 붙일 수 있는 이름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 ADE650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회사 이름을 첨단 전술 보안 통신이라고 붙이고 회사를 버젓이 설립합니다.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지금? 경찰입니다, 경찰. 모르겠습니다. 영국 경찰도 참 대단한 경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뭐 퇴직한 경찰이 와서 저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후배 경찰들은 또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영국에서의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대단히 나이스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단순 사기 사건에서 갑자기 일이 점점 커지고 번지게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대충 보셔도 감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 웨이드 커틀범에서 시작했던 혁신 사기가 바다를 건너서 영국 오면서 ADE650 제품으로 이제 변질, 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당한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레바논 군대에다가 이걸 한 대에 $10,000씩 받고 5대를 판매합니다.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폭탄 테러가 있는지 제가 굳이 말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군대에 한 대에 $10,000씩 받고 5대를 판매합니다. 뭐 전술 보안 통신이니까, 그죠? 얼마나 뭐 이름도 그럴싸합니까? 레바논이 이걸 사가지고는 폭탄 탐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바논 인접 국가들의 정부 역시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회사에는, 이 전술통신 회사에는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히, 2003년도 이라크의 그 종파 간의 폭력 사태가 크게 번지면서 매코믹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고, 이라크는 빨리 폭탄 탐지기를 보내달라면서 심지어 최신 모델인 ADE-650이 아니라 651S를 주문하는데 그것도 5,000대나 주문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물건입니다. 하여간 저렇게 해서 폭탄 탐지기가 중동 곳곳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폭탄을 탐지했을까요? 아니면 수맥만 탐지했을까요? 뭐 어쩌면 중동에는 수맥도 별로 없어서 아무것도 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제품을 차량 폭발물을 탐지하는데 이라크에서는 사용했었습니다. 당연히 장치는 작동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장치가 작동 안 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폭발물이 없다고 사용하는 군인들은 생각했을 것이며 폭발물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차량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혁신 사기였던 게 한두 명이 머리를 더 써서 멋진 단어를 앞뒤로 몇 개 갖다 붙이면서 일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정도의 사기를 할 생각을 꿈꾸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 글로벌하게 또 일을 저지른 거죠. 특히 분쟁 지역에다가 적을 퍼뜨렸으니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국 경찰 상대로 수맥 탐지기를 폭탄 탐지기로 이름을 바꾸고 포장을 바꿔서 과연 파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 제품이 혁신이었을지 아니면 저 판매가 정말 혁신이라고 보였을지 모를 정도의 일들이 결국 벌어진 것입니다. 이 웨이드 커틀범에서 시작된 혁신 사기가 결국은 짐 매코믹에게로까지 전달되었고, 짐 매코믹은 이걸 중동에 너무나 많은 대수를 팔았고, 그 결과 베스에 300만 파운드짜리 저체크를 사고 키프로스에는 별장을 구입하고 요트와 또 여러 마리 말도 함께 사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전술보안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폭탄 탐지기 막 이름도 AD-651S라고 하는 또 신제품을 팔았다고 하다 보니, 근데 또 중동 현지에서는 이라크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니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탐사 보도 결과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기계 자체가 엉터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짐 매코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놀랍습니다. 핵 쿼드로플 공명 이론에 의해서 이 기계는 작동한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핵 쿼드로플 공명 이론에 의해서 이 이론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폭탄 탐지기가 작동한다 라고 계속해서 매코믹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기꾼이었을까요? 이와 간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탐사기자가 저걸 보도해서 이게 허위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뭘 꺼낸다고요? 핵 쿼드로플 공명 이론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작동해서 이게 이렇게 폭탄을 탐지한다. 허튼 보도하지 마라. 당신들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고소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하실 어떻게 좀 배짱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밀어주실 뒷배가 누가 있으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어쨌든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존재하는 이론과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는 지금 혁신 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정도 사기를 한번 쳐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떠셨겠습니까? 특히 경찰 내지는 군인이셨다면 이 상황에 수긍이 가시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일들이 대표적인 혁신 사기로 최근에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크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웨이드 커트를 보면서 시작한 혁신 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명백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말로 얇게 한꺼풀 칠한 거죠. 그렇게 칠한 덕분에 팔아먹을 만큼 그럴듯한 무언가로 이게 변신하게 됐습니다. 이 얇게 한꺼풀 칠했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뭐 기술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죠. 포장을 좀 새롭게 하고 제품의 이름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심지어 회사의 이름을 뭔가 전문성 있게 전문 용어 몇 개를 써가지고 회사 이름을 바꿨더니만 경찰도 군인도 전부 다 저걸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한 장치로 폭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죠?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경찰과 군인들의 아주 단순한 욕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폭탄 탐지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냐는 거죠. 수맥 탐지기 짝대기 갖고 흔들어 보면 폭탄이 탐지된다. 이걸 믿고 싶을 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었거나 사람들은 단순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은 너무나 애틋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러다가 혁신사기란 게 공론화되고 그 덫에 심하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뭘까요? 매코믹이 이 폭탄 탐지기 가격을 아주 낮게 매겼더라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매코믹이 이 폭탄 탐지기의 이름을,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을 거창하게 붙이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가격을 높게 매겼죠. 영리하게도 매코믹은 해당 장치에 높은 가격을 매기고 보통 사람들은 설령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새로운 이론적인 타이틀을 갖다 붙여놓고서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가격이 낮았더라면 정말 사기라고 하는 게 금방 들통나고 영국에서도 아마 보석에서 풀려나온 이후에 직후 다시 바로 감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이러니할까요? 사기도 잘 쳐야 된다. 혁신을 잘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은 전혀 혁신 사기 자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혁신 사기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혁신 사기가 왜 벌어지는가? 뭔가 잘 변장시켰기 때문에 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간절히 애틋하기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혁신 사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납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더 비판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당구 말씀으로 일단 드려봅니다. 혁신 사기가 이 정도만 있을까요? 아니면 일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혁신 사기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대기업이 내놓는 제품 중에도 이런 기능이 된다.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용해서 보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거나 발열 문제로 기계를 도저히 쓸 수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광고와 워드 오브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혁신사기야 덫에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 케이스입니다. 회사 이름은 멋지죠? 팬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팬텀. 근데 이름에 이미 팬텀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팀 로봇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창업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피니움 랩스 뭐 아주 뭔가 인피니움 하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뭐 새로운 금속 물질 뭐 그런 것들을 랩스 하니까 연구하는 어떤 실험실로 보이는데요. 이 인피니움 랩스를 2002년에 창업했다가 팀 로봇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게 팬텀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인피니움 랩스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혁신적인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출시된다 라고 크게 떠들었습니다. 크게 떠들었습니다. 카트리지나 디스크를 써서 게임을 띄우는 방식 대신에 온라인으로 원하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규 게임 플랫폼이다 라고 내놓은 거죠. 현재와 미래의 개인용 컴퓨터 게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통해서 주장합니다. 다수의 열렬한 게임 애호가들은 2003년에 나올 예정이었던 그 상품에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8월에 출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발표합니다. 2004년 초로 연기됐다. 그러나 가격은 $399로 다소 인상됐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2004년 11월로 또 연기됐다고 하고 2005년 1월로 2005년 3월로 2005년 9월로 그리고는 2006년 8월로까지 출시가 연기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웹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내용 자체도 삭제해버립니다.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걸 나온다 개발된다 출시된다 했으니 저 회사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주가가 점점 올랐을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게임을 갈구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지경이 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베이퍼웨어 관련 유령 발표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팬텀과 로봇을 기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퍼는 수증기죠. 증기입니다. 증기.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고 베이퍼웨어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 실체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우리가 베이퍼웨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베이퍼웨어를 가지고 유령 발표를 해서 주가를 조작한 이런 사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또 벌어집니다. 아마 굉장히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정글 지역에서는 저게 뭔지도 모를 거니까 아예 저런 사기는 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선진국에서 똑똑한 사람 많은 곳에서 돈이 넘쳐나는 곳에서 저렇게 혁신 사기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곧 나올 거라고 발표만 계속하고 전기처럼 실체는 없는 소프트웨어 베이퍼웨어입니다. 때때로 소비자가 경쟁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정 시기에 베이퍼웨어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맞추어서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베이퍼웨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크게 망한 사람들이 아마 발생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83년 에스더 다이슨이 창안한 베이퍼웨어 개정과 관련해서요. 솔직히 이게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혁신을 이루었다고 꾸며내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첨단 미래 산업의 일부 개척자들이 꽤나 오래전부터 써먹어온 아주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저게 보편화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나은 형태, 즉 문제 해결을 확신하고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미리
해결했다고 막 발표하는 관행이죠. 이거 에디슨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행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0년 전부터도 있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아직 만들 수가 없었던, 만들지 못했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심리적인 요령을 기반으로 해서 해낼 때까지는 해낸 척하라. 이런 방식이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고 널리 자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저런 얘기들을, 저런 태도들을 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다고도 하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폭탄 탐지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냥 뭐 봐줄만 하다, 뭐 귀여운 방식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사기보다 혁신과 결합된 사기는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부정적인 이런 결과를 사회에 미칠 수 있다는 점 한두 번쯤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는 폭탄 탐지기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비디오 게임 개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하이퍼루프 들어보셨나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한 10년도 더 됐죠. 2013년에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발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기존 고속철도 계획, 이건 넓고 비용이 많이 든다. 비효율적이다. 뭐 그런 기술, 오래된 기술에 의지하고 있다. 나라면 더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할 새로운 수송 방식을 찾아 나서겠다. 그러면서 나쁜 날씨에 구애받지도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체 동력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지진에도 견디고 경로에 장애물이 놓일 일도 없어서 사람이 거기서 자살할 일도 없는 이런 멋진 교통 시스템 하이퍼루프가 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3년에 얘기를 꺼냈던 교통수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승객 28명을 태운 버스 모양의 포드가 있고요. 그 포드가 부분 진공 상태인 튜브 속을 자기 부상 상태에서 태양광으로 충전된 리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속 1220km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5분 만에 간다고 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 이건 뭐 거의 하루 걸리거든요. 건설에 근데 돈은 총 75억 달러. 근데 이 75억 달러도 별로 비싼 거 아니란 거죠. 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에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비용으로 저런 거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던진 거죠. 근데 머스크는 이걸 직접 자기가 건설하겠다고 제시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남들이 진행하도록 오픈소스 방식의 착상을 슬쩍 내놓은 거죠. 근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그 착상을 실현하겠다고 스타트업이 여러 군데 출연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지금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캘리포니아에 만들어진 벤처인데요. 이 친구들이 히벨리에다가 길이 8km의 시험 트랙까지 또 건설해서 투자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기술로 더 나아갈 거다, 더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인지 진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댔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퍼루프가 미래가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이퍼루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800년에 조지 매더스라는 사람이 공기 펌프를 써서 마차를 움직이는 바람기관이라는 걸 가지고 특허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붕 떠서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1800년에 이미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10년에
로버트 고다드도 공기를 뺀 튜브 안에서 자기를 이용해 열차를 움직여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20분 만에 간다. 이런 계획을 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이퍼루프랑 관련해서 몇 가지 실질적 이슈가 있습니다. 공학적 이슈를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진공을 유지할 만큼 튼튼한 튜브를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게가 얼마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튜브를 직선으로 평탄하게 늘어놓으려면 튼튼한 벽과 토대가 필요할 텐데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추운 밤에 이어 더운 낮이 찾아오면 연결 부위에 열 팽창이 발생합니다. 그럼 튜브와 튜브를 연결시킨 그 부분이 팽창하다 보면 튜브가 깨지거나 위치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예. 방대한 튜브 표면관과 관련해서 1제곱센티미터당 높이 10m의 물기둥이 누르는 것과 같은 대기 압력이 발생하고 튜브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튜브 안은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기 압력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튜브 자체의 힘만으로 대기 압력을 전부 다 이겨낼 수는 있는 것일까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공학적 이슈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될 거다, 곧 된다. 이걸 진실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거 약간 좀 사기성이 있구나 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루프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저걸 거의 다 해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 사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착상을 공유한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줄만 한 걸까요? 투자를 받기 시작했던 단계는 그때부터 사기가 되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게 혁신 사기이고 언제부터 이게 혁신적 착상이라고 구분되는 것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토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터널 안 혹은 기둥 위에 설치해야 하는데, 튜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기둥 위에 설치를 하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터널 안에다가 이 튜브 캡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 땅값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에너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걸 진공으로 만들려면 진공 펌프에는 상당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공기 저항 없애려면 가능한 한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진공으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합니다. 더 황당한 건 또 뭘까요? 자기부상 열차가 갑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정지시키려고 하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동하려고 할 때 기존의 브레이크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더 탁월한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더 많이 들까요? 야간 운행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없잖아요. 이때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이 하이퍼루프 기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황당한 건 어쩔 수 없는 수송량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승객 5,000명을 태우려면요. 이 튜브 터널로 28인승 포드가 1시간에 180대씩 송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1분에 3번 출발시켜야 하는데요. 어떻게 1분에 3번이나 막 날려보낼 수 있는 걸까요? 대형 사고는 과연 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창출하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거는 거의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이퍼루프는 혁신 사기일까요? 혁신적인 시도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혁신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십니까? 더 황당한 건 뭐라고요? 폭탄 탐지기 얘기 들으실 때는 어떠셨나요? 저 나쁜 인간들 저 어떻게 저런 사기를 치냐 뭐 이러셨죠. 어떻게 게임은 어떠셨습니까? 게임 플랫폼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저럴 수도 있다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이 조금 드셨나요? 폭탄 탐지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고 아름다운 혁신 사기라고 또는 혁신 시도였다고 느끼셨나요? 여기서 하이퍼루프는 어떤가요? 이건 혁신 사기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혁신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조금 잘못되면 사기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 뭔가 조금 잘 되면 탁월한 혁신으로 칭송받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사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대단한 혁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혁신 사기도 어쩌면 더욱더 세분화되고 증가하고 그 피해가 막급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혁신 사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